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각 당이 바라본 판세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도 새로운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며 진보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판세에서 여당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 속에 텃밭 광주 전남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거세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견제론을 꺼내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승리의 힘을 주십시오. 새 정부와 여당의 친호남 행보에 한껏 힘을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불모지 광주 전남에서 민심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을 넘어서고 또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첫 당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이었던 이 체제로 간다면 이 새로운 정부의 향후 5년에서 우리 광주는 더욱더 고립되고 우리 광주에도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희망을 현실로 살립시다, 여러분. 민주당 독점 체제인 지역 정치권에서 제1야당 역할을 해온 정의당은 자칫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위기 상황. 강은미 국회의원 등이 광주 지원 유세에 나서며 막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제1야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비례 정당 투표만은 그리고 시 비례 한석만은 정의당에 다시 맡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후보를 낸 진보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철야 유세에 들어가는 등 결의를 다졌고, 기본소득당은 젊은 층을 공략하며 유의미한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살펴보는 격전지를 가다 순서입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현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이번에도 활약할지가 관심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시장 선거. 이번 선거에도 무소속 3명과 민주당 1명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과거 2차례 낙선한 민주당 김재움 후보는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던 현 정연복 시장의 3선 출마 포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 활성화 등 산업 구조 다변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광양의 산업을 다변화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살기 좋은 광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그런 광양으로. 시장직에 2번째 도전하는 무소속 정인호 후보는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과 소재 부품 신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을 지낸 무소속 서장원 후보는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급선무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약 3개월에서 5개월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광양시가 삽니다. 무소속 문선용 후보는 광양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복합기능타워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마터미널 부지가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월드 메가시티 타워를 65층 3개동 규모로 건립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민주당 후보와 이에 맞선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강동원, 박혜자, 정성홍 등 광주시 교육감 후보 간의 3자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성홍 후보는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반교육적인 단일화는 거부한다면서 교육의 가치와 철학,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공유와 제한도 없이
부도덕한 교육감, 보수 교육감의 탄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선거 공학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원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박혜자 후보 측도 광주 시민들과 단일화하겠다며 단일화 무산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청소년정책연대는 어제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연대는 또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별량면의 한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 색깔 있는 별을 이용한 이른바 논아트가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초록들판 위에 그려진 두루미와 갯벌위에서 뻘배를 타는 안악의 모습. 색깔이 있는 별을 심어 글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이른바 논아트 작품입니다. 순천 별량면에서는 올해도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농기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도화지에 밑그림이 그려지듯 논은 조금씩 다양한 색깔의 모로 채워집니다. 우리 별량을 대표해서 이렇게 허리 아프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량을 많이 찾아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아트의 첫 단계는 GPS 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측량. 작품에 맞춰 모심을 자리를 정교하게 정하고 갈대를 꽂아 구역을 나눕니다. 논아트 현장의 면적은 12,000제곱미터. 큰 면은 이항기로 채워나가지만 세부 묘사를 위해서는 손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어야 합니다. 색은 볏잎이 자줏빛을 띠는 자도벼 등 4가지 종류의 유색벼로 표현합니다. 주민들은 2018년부터 순천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명물을 논아트로 표현해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수확한 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눔까지 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벼는 별도로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또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떡볶이용으로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순천만 습지의 대표 동물인 흑두루미와 짱뚱어 캐릭터, 영화 속 명장면을 표현한 올해 논아트 작품은 7월에서 8월 무렵 완성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남에서는 33개 종목 703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 등 토너먼트 종목과 함께 육상 등 기록 종목에서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임대료를 2달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이고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산업공정 부산물 재자원화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센터 구축에는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되며 연구개발부터 평가, 인증까지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양파 식재 기간인 9월과 10월에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며 배정은 계절근로자 도입과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 등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 시민연대는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정치의 민주당 일당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는 정의당과 진보당 등의 전략적인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민주당이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독차지하며 행정과 의회를 독점해서 감시와 견제가 실종됐다며 진보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수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비례대표 무공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오만과 안하무인을 심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시가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97개 사전투표소 가운데 26곳을 대상으로 승강기와 장애인 화장실 여부, 건물 내 통로 너비 등을 점검하는 인권 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시민인권실천단 회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가운데 접근성 불편을 이유로 나주시 소월동과 목포 신흥동 등 16곳의 투표소를 변경했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이번 주지만 오늘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은 26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양 15도, 영광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여수 26도, 고흥과 보성 2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해남 25도, 완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